경상북도의 의료 수준이 엉망입니다. 허술한 의료 서비스 때문에 살 수 있는 환자가 숨지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유승민 의원의 복당은 당분간 어려울 전망입니다. 새누리당이 탈당파 복당 논의를 20대 국회 원구성 이후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경주 방패장 1단계 동굴식 처분장에 이어 2단계로 표층식 처분장 건설 사업이 추진되자 지역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농어촌 교통 편의를 위해 희망버스를 시범적으로 운행했던 포항시가 이번에는 행복택시를 도입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1일 수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어제부터 내리던 비는 대부분 그친 가운데 일부 지역으로만 아침까지 이어지다가 낮부터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오르겠고요. 오늘도 미세먼지 걱정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소식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어제부터 내린 비는 대부분 그친 상태인데요. 울릉도와 독도, 경북 동부 일부 지역으로는 아침까지 5mm가량의 비가 조금 더 내리겠습니다. 낮부터는 점차 맑은 하늘 드러나면서 기온도 어제보다 크게 오르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단계 보이면서 야외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단 아침까지는 안개 구간을 조심하셔야겠고요. 울릉도와 독도, 동해안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 잘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어제 같은 시각보다 낮습니다. 대구 13도, 안동 12도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에는 대구와 안동이 23도까지 오르면서 대체로 따뜻하겠습니다. 석가탄신일 인 토요일까지는 대체로 맑고 다소 더운 날씨가 계속 이어지겠고요. 일요일 오후부터 월요일 오전까지는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시적절하고 효과적인 의료 서비스가 제공됐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망을 피할 수 있는 사망이라고 합니다. 갑작스런 뇌혈관 질환이나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사망하는 것이 바로 이런 피할 수 있는 사망인데요. 경북 지역은 피할 수 있는 사망을 피하지 못하고 목숨을 잃은 비율이 20년째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관희 기자입니다. 하늘을 나는 응급실 닥터헬기. 경북 지역 중증 응급 환자를 신속히 안동병원으로 옮기기 위해 2013년 도입됐습니다. 관련 학회로부터 심장, 뇌혈관 시술 인증을 모두 받은 곳은 경북에선 안동병원이 유일합니다. 외환 종류하면은 물론 그런 중증 응급 환자를 다룰 수 있는 병원이 먼저 있어야 되겠죠, 의사하고. 한 대학병원이 뇌졸중과 고혈압성 질환, 폐렴 등 제때에 알맞은 의료 서비스를 받았다면 피할 수 있는 사망과 관련한 통계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1993년부터 95년까지 피할 수 있는 사망 발생률을 5단계로 나눈 결과 가장 높은 5분위에 속하는 지자체가 경북에만 13곳이었습니다. 다행히 2011년에서 13년 5분위가 경북에는 8곳으로 20년 전보다는 줄었습니다. 그러나 경상남북도 경계지역과 경상북도 내륙지역, 경상북도와 강원도 경계지역은 계속 피할 수 있는 사망률 발생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와 전라남북도 경계지역에서는 개선된 것과 비교됩니다. 응급을에 대한 투자를 조금 더 지자체 측면에서 확충을 한다든지 이러한 것은 꼭 건강보험 특가를 건드리지 않다 하더라도 지자체 수준에서는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전문가들은 국민건강보험이 도입된 뒤 피할 수 있는 사망률 자체가 많이 줄었지만 지역 간 격차를 더욱 줄일 정책도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여권의 대선 주자로까지 거론되고 있는 무소속 유승민 의원의 복당이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유승민 의원의 영향력이 적지 않은 데다 당 정체성 논란도 빚고 있어서 7월 전당대회 전까지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누리당 정진석 신임 원내대표는 탈당파 복당 논의는 20대 국회 원구성 이후로 미루겠다며 야당과 원구성 협상을 위해 복당을 서두르거나 편법을 쓰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승민 의원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주장하며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선뜻 복당을 허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충분히 그것은 가능성이 있는 의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통령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의제들이기 때문에 대통령과의 마찰이 불가피하다고 했을 때 그러면 새누리당은 받아들일 가능성은 좀 부족해 보이고. 오는 7월로 예정된 전당대회에서도 친박과 비박 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여
비박계가 다수인 탈당파들의 복당을 친박계가 쉽게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7명을 복당시키면 그분들의 대부분 비박이기 때문에 비박의 대의원들이 같이 들어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마 친박 쪽에서는 좋아하지 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총선이 끝나자마자 복당 신청을 하며 복당에 강한 의지를 보인 유승민 의원. 하지만 계파 간 갈등이 여전히 수면 아래에 도사리고 있는 한 그의 복당은 당분간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대구시의 대표적 기업 지원 사업이 스타기업 육성 사업인데요. 세금만 축낼 뿐 사업의 효과는 적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대구시가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보고 제대로 된 지역 기업을 육성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7년 스타기업으로 선정된 대구 성서공단의 이 제조업체는 2년 동안 4,800만 원을 지원받았지만 경영 악화를 이유로 2년 전 폐업했습니다. 대구시가 지정한 스타기업은 146개, 81억여 원을 지원했지만 스타기업의 실적은 상당수가 통계청 평균 제조업 매출 증가율을 밑돌았고 20개 업체는 마이너스 성장, 11개는 폐업 등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도 한몫을 했지만 선정 과정에서도 기업의 미래 가치를 보지 않고 현재 매출만을 기준으로 하는 등 숫자 채우기에만 급급했고 그나마 관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업 지원 기관들의 칸막이 현상이 아주 심화되었고요. 그다음에 지원 프로그램도 보면은 단절적으로 R&D면 R&D, 마케팅이면 마케팅 개별적으로 지원되어서 지원 효과가 크지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대구시는 이에 따라 스타기업 지원 시스템을 바꿔 지원 대상 기업을 프리스타 기업 150개, 스타기업 100개, 월드클래스 기업 50개 등 모두 300개로 제한해 지원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선정 과정에서는 매출액과 함께 매출액 동향, 수출과 R&D 투자 규모, 신성장 산업 등을 따져 기업의 성장 가능성에 중점을 둘 예정입니다. 특히 보조금만 지원하고 사실상 방치해왔다는 지적에 따라 20여 개 육성 전담 기관이 함께 기업을 책임지고 단계별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기관 간에 또 서로 정보의 벽과 소통의 벽을 걷어내고 칸막이를 제거하고 기업을 중심으로 협업을 강화함으로써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지적을 받아온 대구시 기업 지원 정책이 제대로 된 선택과 실질적인 집중 대책으로 전환하면서 과연 그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경주방패장 1단계 동굴식 처분장에 이어서 2단계로 표층식 처분장 건설 사업이 추진되자 지역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표층식이 동굴식에 비해서 덜 안전한 반면에 공사비는 적기 때문에 이 절감한 비용의 일부를 지역에 내놔야 한다는 게 논리입니다. 김영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방패장 동굴 처분식 저장고를 1단계로 완공한 데 이어 2단계 방패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단계는 표층 처분 방식으로 12만 5천 드럼의 방사성 폐기물을 저장할 수 있는데 승인 절차를 거쳐 3년 뒤 완공할 계획입니다. 표층식은 외부로 노출돼 있어 상대적으로 동굴식보다 안전하지 않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습니다. 표층 처분은 지진이나 태열에 의한 폭격으로 방벽이 무너질 때 또 바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그런 안전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다 2단계 사업과 관련해 추가 지원금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표층식은 동굴식에 비해 3,400억 원의 공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주시의회와 인근 주민들 사이에서 절감한 사업비의 일부를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굴 처분 방식에서 포층 처분 방식으로 사업을 변경할 경우 지역 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만약 그대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 저희 의회에서나 인근 지역 주민들은 강력하게 반대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방패장 1, 2단계를 포함한 사업 전체와 관련해 이미 3천억 원을 지원했기 때문에 추가 지원은 불가능하다며 다만 앞으로도 주민들과의 협의는 성실히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80만 드럼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한 거지 단계별로 하는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경주 중저준이 방패장은 목표 용량인 80만 드럼 가운데 지금까지 13%만 처분장이 조성된 상태여서 추가 지원금이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향일입니다. 제54회 경북 도민체육대회가 막을 내렸는데요. 이번 도민체전은 문화가 함께한 대회였습니다. 도민체전은 이제 단순한 스포츠 경기를 넘어서 문화와 체험 등 다양한 형태로 융합될 수 있는 새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평가입니다. 보도에 조동진 기자입니다. 제54회 경북 도민체육대회 입장식입니다. 시군의 특성을 상징하는 각종 조형물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쟁적으로 보여주는 조형물이 다소 낭비적이라는 지적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번 체전에서는 시군의 특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핵심적인 내용으로 꾸며지면서 시군의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지역 문화의 축소판이 있습니다. 식전 행사로 공연된 차전놀이와 주 경기장 앞 특설 무대의 다양한 공연, 체전 기간 동안 열린 안동 예술제 또한 이번 체전을 문화체전으로 이끌었다는 평가입니다. 경기 운영 외에도 도민 화합을 위한 다양한 문화 공연을 접목함으로써 향후 도민체전의 방향성을 제시한 매우 의미 있는 대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천여 명의 자원봉사자를 비롯한 안동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도 대회를 빛나게 한 요인이었습니다. 사회단체마다 시군과 자매 결연하면서 응원단으로 나서주고 간식까지 제공하는 열성을 보였습니다. 안동에서 열리는 그 체육대회에서 봉사를 하게 돼서 굉장히 또 뜻깊고 그 여러 지역에 계신 분들이 안동에서 즐겁게 지내시는 모습을 보고 또 더 즐거웠어요. 그러나 숙박시설이 부족하다 보니 일반 관람객은 숙소를 잡지 못하거나 일부 업소의 바가지 요금은 여전히 개선돼야 할 과제였습니다. 경북도청의 안동 이전 이후 처음 열린 이번 대회는 안동의 위상을 높였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향후 도민체전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경북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계기가 된 점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둔 대회였습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농어촌 지역은 버스가 자주 다니지 않아 교통약자, 특히 농촌 어르신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지난해 싼 요금에 이용할 수 있는 희망버스를 시범적으로 운행했던 포항시가 이번에는 행복택시를 도입해 오지 교통불편 해소에 나섭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교통오진 포항의 한 시골면 33개 마을 가운데 버스가 아예 다니지 않거나 하루 두세 번 다니는 마을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동네 같은 경우에도 사실 버스도 안 다니고 한 3km 걸어 나와서 버스를 탑니다. 이 지역 주민 4,700여 명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행복택시가 도입됐습니다. 석 대의 택시가 각 마을에서 면 소재지까지 주민들을 날라줍니다. 1회 이용 요금은 2,400원, 2명 이상이면 인당 1,200원 꼴로 버스 요금 정도입니다. 제가 몸이 조금 잠깐 아파도 참 119 불러가는 것도 춥지만은 그래도 이게 빠르죠. 승객이 교통카드로 결제하면 부족한 금액은 국비와 시비로 보전해 줍니다. 당초 목표는 10대였으나 지원자가 없어 석 대만 운행되면서 장날과 아침 저녁은 수송에 한계가 예상됩니다. 아직 성과가 아직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버스 노선은 그대로 유지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죽장면에 도입된 12인승 희망버스는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하루 3번 7개 마을을 운행하는데 회당 이용객이 평균 8, 9명에 이릅니다. 이달 말 한 대를 더 도입해 면 내 다른 동에도 투입할 계획입니다. 교통오지의 대체 교통수단이 속속 도입되고 있지만 예산 문제로 전 지역으로 확산되기까지는 긴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여서 시골 지역 교통격차 해소가 새로운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농촌진흥청의 조사 결과 농촌 지역 주민들의 행복 점수는 60.7점. 하지만 나이가 많을수록 점수는 낮아지고 부모 스스로 생활비를 해결하고 있다는 응답도 절반 가까이 됐습니다.
김건엽 기자가 조사 내용 정리했습니다. 농촌 주민들의 행복 점수는 60.7점, 1년 전보다 2점 올랐습니다. 30대 이하가 65.5점으로 행복감이 가장 높았고 나이가 들수록 점수는 낮아졌습니다. 모든 자녀가 부모의 노후 생계를 돌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부모 스스로 생활비를 해결하고 있다는 응답이 46.6%로 가장 높았습니다. 생활비가 못해 쓰고 하는 거죠. 이제 고생하는데 전부 또 내가 도움을 줘야 되지 받을 건 없고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에 대해서는 대학 교육비를 책임져야 한다는 응답이 75.7%, 결혼 준비 비용 책임에도 45%가 동의했고 필요하다면 자녀가 결혼한 이후에도 돌봐줄 책임이 있다는 응답도 30.9%로 나타났습니다. 농촌 지역에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기초소득 보장을 가장 많이 꼽았고 교육과 건강 증진, 교통수단 확보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약자니까 좀 그게 어려워요. 가격이 내려갔을 때도 정부에서는 아무 신경도 안 써주고 막상 올라갔을 때 이제 수립한다 하는데 또 학생 자녀가 있는 가구 중 약 70%에서 사교육을 하고 있고 월 평균 사교육 비용은 25만 1,0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농촌 주민의 삶의 질과 생활 안전성을 높이는 다양한 방안들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경북대병원 분회는 파업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노동조합 간부를 해고하거나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지난 2014년 경북대병원 노조는 경영 정상화와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했는데 병원 측은 벌금 300만 원의 약식 기소 처분을 받은 전 사무장을 해고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간부들에게는 감봉 처분했습니다. 경북대병원 노조는 공공기관에서 벌금을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한 예는 없다면서 병원 측이 노동조합에 대해 무리한 고소고발에 해고까지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상북도가 총 사업비 342억 원을 투입해서 도청 신도시의 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기로 하자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논평을 내고 현실적인 도민 편의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교통인프라 등 정주 여건도 부족한데 평생교육과 문화생활 향유 등을 위한다며 도서관 등 명품 문화도시 이미지 구축에 치중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주민 의견을 수렴해 계획을 시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문대교육협의회가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르게 되는 2018학년도 대입에서는 수시 모집의 비율을 85.1%로 2017학년도보다 0.9%포인트 높여 모집하기로 했습니다. 전형별로는 학생부 위주 전형으로 전체 정원의 70.6%를 모집하고 면접 위주가 10.2, 수능 위주 6.9, 실기 위주가 3.2%를 선발합니다. 이보다 앞서 4년제 대학도 2018학년도 대입에서 수시 모집 비중을 73.7%로 높여 선발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수시 비중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계명대학교는 정기이사회를 열고 오는 7월에 임기가 끝나는 10대 신일이 총장 후임 선출을 위한 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총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후보 3명을 추천하면 이사회에서 1명을 총장으로 승인하는데 신 총장의 아들인 신진기 경영부총장이 후보군에 포함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신일이 총장은 1978년 계명대가 종합대학으로 승격된 뒤 첫 총장으로 취임한 뒤 이후 4대에서 7대 총장을 맡았고 2008년에 다시 9대 총장에 취임해서 지금까지 역임하고 있습니다. 다구 달성군청이 2015년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어제 대통령 기관 표창과 특별교부세 1억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달성군은 법무규제 개혁실을 설치해 불합리한 공업단지 분양조리의 폐지, 농공단지 통합지침 개정을 통한 기업 입주 지원 등 81건의 규제를 개선한 것을 높이 평가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본격적인 야외 활동이 시작된 5월부터 자전거 사고가 급증하는 걸로 나타나 이용객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민안전처의 2014년 재난연감 통계에 따르면 자전거 사고가 4,500여 건 발생해 4,100여 명이 다치고 57명이 사망했습니다. 특히 자전거 사고는 5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원인별로는 운전부 주의가 가장 많았고 이어서 충돌이나 추돌, 안전수칙 불이행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 4분기 대구 경북 지역 한우와 유구 사육수는 57만 9천 마리로 산지 송아지 값이 오르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 줄었습니다. 또 1, 4분기 대구 경북 지역 젖소 사육수는 3만 6천 마리로 우유 소비가 줄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4% 줄었습니다. 반면에 돼지 사육수는 124만 2천 마리로 산지 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봄, 여름 수요가 늘 것으로 보여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가 늘었습니다. 어제부터 내리는 비는 대부분 그친 상태인데요. 울릉도와 독도, 또 경북 동부 일부 지역으로만 아침까지 5mm가량의 비가 조금 더 내리겠습니다. 낮부터는 점차 맑은 하늘 드러나면서 낮 기온 어제보다 크게 오르겠고요. 공기의 질도 깨끗해서 야외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단 아침까지는 안개 구간을 조심하셔야겠고요. 울릉도와 독도, 동해안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 잘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경북 일부 지역으로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낮부터는 점차 맑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기온 13도, 청도, 영천 12도로 어제보다 낮은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모두 23도까지 오르겠고요. 구미와 상주의 낮 기온은 23도, 문경은 22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아침 기온은 12도로 시작해 낮 기온 23도까지 오르겠고요. 그 밖의 지역도 23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의 낮 기온 17도에서 21도 분포를 보이겠고요.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석가탄신일인 토요일까지 대체로 맑고 다소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일요일 오후부터 월요일 오전까지는 또다시 비 소식이 전해집니다. 날씨였습니다.